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윤정 쌤부터 해주세요. 네, 감사하라. 누구에게나 걱정은 존재한다. 위너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은 걱정하느라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위너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걱정에게 먹이를 주어 키우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전부다. 감사한 일 5가지를 확보하라. 걱정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다. 감사다. 단 용기 있는 자만이 감사할 줄 안다. 용기 있는 자들은 감사할 일 5가지를 품고 다닌다. 그러면 걱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소박한 것들이어도 전혀 상관없다. 걸을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읽을 수 있음에 충분히 감사한다. 오래된 자동차, 안락한 집,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언제든 감사할 수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견딜 만해진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태산처럼 덮쳐온 걱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한층 가벼워진다. 왜 그럴까? 두려움이 걱정의 크기와 힘을 한껏 부풀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커지는 걸 막아야 한다. 감사하는 태도가 그 해법이다. 감사의 눈을 뜨면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진다. 위너들의 10가지 조언. 걱정이 찾아오면 불안이 엄습하면 다음에 제시된 위너들의 10가지 조언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라. 1. 과거에 크게 걱정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라. 기껏해야 5% 정도만이 당신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난 일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라. 2.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할 일 5가지를 종이에 적어보라. 생각이 나지 않으면 쥐어짜내라. 처음에는 어려워도 갈수록 감사할 대상을 찾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지금 곁에 있다는 생각에 삶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삶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3. 미리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미리 감사할 필요는 있다. 잊지 마라. 사람은 언제나 생각대로 살게 된다. 4.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대상의 응원에 힘입어 당신은 오늘도 내일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삶이 된다. 5.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가라. 언제든 대화를 나누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라. 신부님도 좋고 학교 은사님도 좋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그리고 매일 그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하라. 6. 행동하라. 걱정에서 빨리 벗어나라. 무작정 밖으로 나와도 좋다. 신선한 공기 속을 산책하면 누구나 지혜로워진다. 7.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에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러면 늘 해법을 찾아낼 것이다. 8.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나 연극, 소설, 다큐멘터리들을 자주 접하라. 비록 그것이 허구일지라도 분명 당신은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9. 영감을 주는 음악을 들으라. 그러면 빛이 어둠을 뒤덮어버리듯 음악이 걱정을 뒤덮어버릴 것이다. 10. 감사일기를 반드시 쓰라. 성공일기도 좋다. 이 2가지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능력 있고 좋은 사람에게는 걱정이 찾아가지 않는다. 실천 연습. 걱정의 습격을 받는 즉시 걱정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위너들이 10가지 조언을 읽는다. 2.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5가지 이상 종이에 적어본다. 만성적인 걱정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걱정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한다. 내가 원할 때마다 나는 걱정을 감사함으로 뒤덮어버릴 수 있다. 3. 걱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취한다. 걱정을 성공을 위한 유용한 추진력으로 인식한다. 약간의 걱정은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다.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전에 아무런 걱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는 그 걸음이 내게 한 사이즈 작다는 시그널이다. 4. 걱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은 언제나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분뿐이다. 24번째 습관,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잔뜩 휘어지고 굽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나무가 있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그 나무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다. 작은 나무는 자신도 다른 나무들처럼 멋진 모습으로 바람이 불면 나무 꼭대기가 춤을 추듯 우아하게 살랑살랑 흔들리길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작은 나무는 암벽에 가까스로 달라붙어 자라났다. 뿌리는 암벽의 틈 속에 자리 잡은 약간의 흙을 필사적으로 움켜잡고 있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파고 들어왔다. 햇볕도 반나절 동안만 쬐을 수 있었다. 정오가 되면 해가 산 중턱의 다른 나무들을 비추기 위해 암벽 뒤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작은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 채 매 순간 자신의 운명과 실랑이를 벌였다. 어느 날 아침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기분 좋게 첫 햇살을 머금었을 때 작은 나무는 문득 행복한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었다. 다른 나무들보다 10배나 더 멀리까지 내려다볼 수 있었다. 머리 위의 암벽은 눈과 얼음으로부터 작은 나무를 보호해 주었다. 휘어지고 굽은 줄기, 앙상하지만 힘있는 가지들은 작은 나무가 자리 잡은 곳에 정확히 어울렸다. 산 중턱의 나무들도 그들에게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들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거친 암벽에도 씩씩하게 뿌리 내릴 줄 안 그 작은 나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그에게는 많은 강점들이 있었다. 자신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왜 위너가 되어야 하는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노력은 얼마든지 벤치마킹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타인의 재능으로는 내 삶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천상의 목소리를 어느 날 갑자기 얻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오페라 가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출중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수학자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빛나는 웅변 실력을 얻었다고 해서 정치가나 변호사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자리 위에서 위너가 되고 성공을 거둘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자유를 얻는다. 위너들은 말한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더 잘했다면 의사나 판사, 외교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의사나 외교관은 공부를 잘하는 재능만으로 얻을 수 있는 성취가 아니다. 날 때부터 의사나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남달랐던 사람이 결국 그 직업들을 얻는다.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릴 일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이다. 위너는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든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재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할 일도 많다는 뜻이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갖고 무엇을 이루어내느냐다. 운이 좋아서 처음 포커 대회에 나가 괜찮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항상 포커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플레이어가 승자가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한두 번의 시도로, 한두 번의 평가로 자신의 재능을 폄하하지 마라. 영어 회화 수업 시간에 외국어를 배우는데 소질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학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국에서 몇 년을 살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 당시 영어 회화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회화 실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타인의 얕은 평가, 겨우 몇 번의 도전으로 자신의 재능을 판단하면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인내심이 언제나 재능을 이긴다. 중요한 관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이 폭발할 것이라고 믿으며 인내심을 발휘하면 위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운동에 소질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논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잘하는 게 없는가?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보라. 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일 수도 있다. 당신은 누구보다 인내심이 강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인내심은 큰 재능이 된다. 언제나 솔직하다면 그 솔직함이 결국 당신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좋은 재능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사고방식과 프레임을 바꾸면 분명 당신에게도 많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재능이 없다면 재능을 만들어내면 된다. 잘하는 것에 재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 그렇게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재능을 만들고 찾아내는 사람이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성공을 얻는다. 노력하고 감사하고 집중하면서 자신의 재능이 꽃을 피워내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언제나 이긴다. 타인의 것을 질투하지 마라.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지 마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타인의 10가지 재능이 당신의 한 가지 재능을 따르는 날이 올 것이다. 실천 연습. 성공은 재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나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다. 2. 나를 기꺼이 격려해줄 사람들과 함께 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나만의 강점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3. 내 삶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한다. 4.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오늘 비가 오더라도 미소를 짓는다. 왜냐하면 내가 미소를 짓지 않더라도 비가 올 테니까. 5. 내가 시기나 질투를 하는지 점검해 본다. 시기심과 질투심은 내쫓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나의 유일무이함과 잠재력에 집중함으로써 이 감정들을 뒤덮어 버릴 수는 있다. 오늘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본다. 내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5번째 습관, 내어주고 용서하라. 어느 현명한 여인이 여러 해 전부터 산속에 혼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여인은 시냇가의 자갈들 속에서 매우 값진 보석을 발견했다. 잠시 후 여인은 허기진 나그네와 마주쳤다. 여인이 빵을 꺼내주려고 배낭을 열었을 때 나그네의 시선이 보석에 머물렀다. 지금까지 이처럼 멋진 보석을 본 적이 없던 나그네는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여인은 나그네에게 보석을 선물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허기를 채운 나그네는 행복한 얼굴로 다시 길을 떠났다. 보석을 내다 팔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며칠 후 나그네는 산속으로 여인을 다시 찾아왔다. 그녀에게 보석을 돌려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보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 보석을 돌려드리고 허락하신다면 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받고 싶습니다. 제게 이 보석을 선물해 주신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흘러가야 한다.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목표다. 그렇다면 여유 있다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이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타인에게 기꺼이 보낼 줄 안다는 것을 뜻한다. 지구상에 정지해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의 몸, 세상, 그리고 우주에서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 순환이 중단되면 삶이 불가능해진다. 삶은 흐름이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흘러나간다. 이처럼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하나이며 동일한 행위다. 주고받는 것이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삶은 에너지가 흐르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다. 흐름을 중단시키는 사람은 자연의 법칙을 침해한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활력을 얻는다. 모든 관계 또한 주고받기의 연속이다. 여기에서도 에너지의 순환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이 베풀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다. 주고받는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관계는 풍요로워진다.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관심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관심을 주면 된다. 물질적인 여유를 달성하고자 하면 남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도우면 된다. 축복하라. 삶의 선한 요소들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조용히 타인을 축복하는 법을 배워라. 타인을 축복하는 것은 지금은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없지만 고대의 풍속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행자들을 축복했고 음식을 축복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축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축복은 많은 문화권에서 유산보다 더 중요했다. 타인을 축복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영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우주의 모든 흐름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면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원하는 행위도 일종의 에너지다.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이에게 최고의 것을 기원해 주어라. 그들에게 조용히 기쁨과 행복, 풍요와 건강을 기원해 주어라. 그들에게 더 많은 기쁜 날들이 찾아오기를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마침내 깨닫게 된다. 당신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선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돌려받기 시작한다. 용서하라. 독일어로 용서하기라는 단어인 forgiven이라는 내어주기를 의미하는 geben이 포함되어 있다. 용서하기는 내어주기의 고차원적 기술이다. 용서하기는 정신적, 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열쇠다. 남을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더 저해하는 요소는 없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행복감과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며 심신질환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다. 나아가 부정적인 감정들은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겨냥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생명을 단축시킨다. 용서한다는 일이 항상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망과 증오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를 용서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부모님을, 배우자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라. 특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행운을 빌어주어라. 당신에게 상처를 준 행위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으로 용서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상처가 당신에게 행사했던 영향력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논쟁은 피하라.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정당화할 틈도 허용하지 마라. 그냥 당신이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만 전하라. 많은 위너들이 용서하기의 방법으로 편지 쓰기를 추천한다. 이메일로도 충분하다. 편지를 쓸 때 우리는 더 차분해진다. 이 차분함이 곧 상대를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편지를 쓰다 보면 종종 상대에게 사과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즉 편지 쓰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용서를 주고받는 에너지의 선한 흐름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흐름이 우리를 치유한다. 위너들은 타인에게 뭔가를 내어주는 지혜를 실행에 옮긴다. 동시에 용서하기를 실천한다. 이를 통해 삶의 격이 높아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공감을 잘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된다. 내어주고 용서하라. 원하는 행복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실천 연습 1. 오늘 내가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떠올리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의 행복과 성공, 건강과 기쁨을 기원할 것이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줄 것이다. 2. 오늘 나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어떤 물건이나 선의가 담긴 기원, 신중한 칭찬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선물해 줄 것이다. 이 선물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나의 진심을 전달해 줄 것이다. 내어주기를 실천하고 보여줄 것이다. 3. 오늘 나는 용서를 선물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이 선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망하는 상대가 누군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한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손편지를 쓴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것이다. 26번째 습관. 돈. 차갑고 현명하게 다루어라. 어느 날 가난한 농부가 자신이 키우는 거위 둥지에서 황금빛 알을 발견했다. 농부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황금알을 들고 금세 공사를 찾아갔다. 그 결과 황금알이 정말로 순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농부는 그 알을 큰 돈을 받고 팔았다. 그날 저녁 농부는 큰 잔치를 벌였다. 동이틀 무렵 농부의 식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위가 황금알을 또 낳았는지 확인하러 가보았다. 정말로 거위의 둥지에는 새로운 황금알이 다시 한 개 놓여 있었다. 이 같은 일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농부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거위가 황금알을 계속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점점 욕심에 눈이 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개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거위의 뱃속에 황금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하지만 뱃속에는 모양을 갖추어 가기 시작한 작은 알 하나가 희미하게 들어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당신의 거위를 절대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 속의 거위는 우리의 자본을 의미한다. 그리고 황금알은 이자를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전부 써버린다. 심지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쓴 나머지 빚을 진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거위를 키울 수 없다. 이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를 죽이는 행위다. 입증된 진리를 따르라. 물질적 풍요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은 간단하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덜 쓰면 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금 외의 돈을 소비재를 구입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저축을 해 거위를 키울 수도 있다. 돈이 생기면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지출 아니면 투자다. 그렇다면 7년 후에 결산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7년 후 당신의 재정 상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거위를 몇 마리나 키우고 있는가? 거위가 생기는 족족 배를 갈라놓는가? 고정자산을 구축했는가? 아니면 당장 내다 팔아도 사는데 하등 지장 없는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다 써버렸는가? 두 개의 계좌를 만들어라. 위너들은 말한다.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빵을 살 때에는 제빵사에게 돈을 지불한다. 과일을 살 때에는 과일 장수에게 돈을 지불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언제 돈을 지불할까? 바로 저축을 할 때다. 저축의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다음에 간단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른바 거위 계좌를 개설하라. 당신의 소득 중 최소 10%를 이 계좌로 자동 이체하라. 이 돈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손을 대지 않으면 당신은 자동 이체 사실을 까맣게 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몰라보게 성장한 거위들을 불현듯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것이다. 즐거움 계좌도 하나 개설하라. 이 계좌로도 정해진 비율의 돈, 예컨대 소득의 5 내지 10%를 자동 이체하라. 이 돈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말고 지출하라. 이 두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위너들의 공통된 저축 습관이다. 이 두 계좌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 현재에도 즐겁게 살면서
미래에도 투자하게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연봉이 인상되면 인상분의 50%를 거의 계좌에 송금하라. 항상 그렇게 하라. 그러다 보면 절반의 연봉 인상에 익숙해진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매출을 일으켜 입금된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어서 쓰면 돈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이 같은 계좌 모델을 만들면 당신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계획할 기회를 얻게 된다.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저축을 실행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정한 금액을 이체시켜 놓은 계좌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가장 좋은 태도는 저축성 계좌에 든 돈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이 키우는 거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계좌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이 느껴지면 앞에서 소개한 우화 속 어리석은 농부를 떠올리도록 하라. 위너들은 말한다.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모으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돈은 중요하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분명히 생긴다. 돈 걱정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생긴다. 돈은 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만일 당신에게 지금 500만 달러가 생긴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라. 형mon과도 같은 변화가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삶에는 5가지 중요한 영역, 즉 건강, 인간관계, 재정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업이 있다. 각 영역이 모두 중요하다. 이 중 한 영역에서 발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재정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 삶 전체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진다. 훨씬 많은 기회들이 주어진다. 우리의 현명한 행동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 평생 동안 우리와 동행해 준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우리를 쫓아다닌다.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 돈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편하게 할 수도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재정 상태가 엉망인 사람도 많다. 누구나 돈과 관련된 지능과 학습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돈이 삶의 낙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긍정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돈은 돈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실천 연습. 오늘부터 나는 세후 소득의 최소 10%를 저축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2. 오늘부터 통장을 그 목적에 맞게 쪼개는 지혜를 발휘할 것이다. 3. 오늘부터 나는 절약을 할 것이다. 돈을 지출할 때마다 정말로 이 지출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일 것이다. 4. 소득의 5%는 기부하는 습관을 들일 것이다. 선한 부자들은 모두 탁월한 기부자들이기 때문이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15일이라서 원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렇군요.